네, 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주는 롯데그룹 공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의 끝을 보여주실 윤스피치 연구소의 윤소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소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지금 채용 공고 막 시작된 기업들 많아서 자소서 열심히 쓰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과도 함께 취업 아니고 입시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취업 준비도 도와주시고 입시 준비도 도와주시고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항상 오.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오늘은 롯데그룹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롯데그룹 자기소개서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열사별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롯데 GRS,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칠성음료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롯데그룹은 기업마다 좀 항목이 조금씩은 다른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목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항목이라고 하면 시사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글자 수가 아주 많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항목들은 없고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요. 직무 역량을 요구하는 항목이 좀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직무 역량을 요구하지 않고 또 본인의 사례라든지 본인의 기여도를 묻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 GRS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역량을 항목에서 명시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홈쇼핑은 직무 관련 성공 사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은 직무 역량, 직무 스킬의 활용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는 직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열사에서 좀 직무 역량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자소서 항목이 다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 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사실은 네. 모든 계열사를 좀 다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 설명을 해드린 후에 각 기업별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서 체크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계열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부터 알아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롯데 GRS 그리고 롯데 홈쇼핑, 롯데 정보통신, 롯데 칠성음료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항목이라고 하면 사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항목이 있죠.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롯데 칠성음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 칠성음료 자소서 항목을 좀 보자면 지원 동기 1번, 그리고 2번은 성장 과정, 그리고 3번은 사회 경험, 4번은 직무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딱 4글자씩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저희는. 네. 그리고 그냥 1,500자라고 굉장히 오픈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다른 기업들의 항목을 보시면서 이 부분의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GRS, 홈쇼핑, 정보통신, 칠성음료 모두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항목에서 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걸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GRS에서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GRS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서술하라.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되겠죠. 그리고 롯데 홈쇼핑 1번에서 지원 동기를 기술하시오. 4번에서 롯데 홈쇼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해라 라고 했고, 롯데 정보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롯데 정보통신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에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음료에서는 심플하게 1번 지원 동기, 5번에서 입사 후 포부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지원 동기 작성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원 동기 작성법은 아무래도 우리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3단락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선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단락에서는 기업, 산업, 직무 중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신 후에 내가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 참 이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를 거기에 대한 관심도와 유망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기업 지원 동기를 선택하셔도 되고 산업 지원 동기를 선택하셔도 되고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좋으나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기업, 직무, 산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프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직무 역량 N개라고 제가 이야기해놨었거든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 이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내 역량을 부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먼저 좀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서 지원을 하게 됐고 나는 이런 역량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이 기업의 관심도, 산업의 관심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여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N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몇 개를 선택해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글자 수가 500자 정도다. 라고 하면 1개에서 2개 정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조사한 내용들을 200자 넘게는 기술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자 이내다라고 하면 1~2개 정도의 직무 역량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500자 이상이다. 아까 롯데칠성 음료처럼 한 1,500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직무 역량을 2~3개 정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원 동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취준생 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오히려 지원 동기보다는 입사 후 포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입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떤 포부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력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텝 1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사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직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의 전망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산업을 좀 조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료품 사업이다 아니면 문화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그 기업의 산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기사도 검색해보시고 홈페이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복사 붙이기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편일률적인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쭉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의 견해는 이렇다라고 밝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한 동향도 좋지만 산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사 후 포부에는 결국에는 목표가 되겠죠. 비전과 목표. 앞서서 산업조사를 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직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해 나가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비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조사, 그리고 내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다면 입사 후 포부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통 질문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계열사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GRS인데 일단 1번 지원 동기는 저희 같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2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서는 가치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이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계기와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치관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가치관에 영향을 준 계기나 사건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좀 보자면 요즘의 기업의 채용
공고들을 많이 보면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고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 본인의 가치관과 직업 윤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물어보냐? 가치관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삶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단어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근데 내가 어떤 명확한 삶의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기업에 잘 부합하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과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됐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사례 이렇게 적는 것보다 사실 가치관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기준에서 나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더 주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가치관이라는 게 저는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좀 적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 돼요. 우선 가치관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가치가 있고 직업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적 가치. 삶의 가치와 직업적 가치가 모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좋을 것 같고 가치관 단어다라고 한다면 뭐 경제력, 권위, 명예, 전문성 또는 뭐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배려, 도전 정신, 뭐 나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가치관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직업적 가치의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어떤 가치가 될 수 있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한 가지 일에 통달해서 인류에 유익을 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와 자소서와 면접 이 분야에 통달해서 이제 취준생분들의 또는 입시생분들의 이제 어떤 인류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한번 써본다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문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먼저 던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사례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 가치는 무엇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전문성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전문성이란 한 가지 일에 통달해서 인류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을 돕고 내가 가진 역량으로 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부터 생긴 가치관입니다. 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네. 가치관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가족을 서술해서 나의 화목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가족에 국한되지 말고 좀 확장하셔서 조직의 화목이라든지 아니면 화목이라는 가치를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번 짚어봤고요. 3번 항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정의하고 본인이 이런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서술하시오. 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질문에서 바로 협업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네. 역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네. 특이한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복잡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무조건 해라. 한 줄로 깔끔하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역량을 선정하셔서 딱 한 줄로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이 항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역량을 적어주신 다음에는 협업을 발휘한 사례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 사례 안에서는 간략한 상황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기여
기여도를 좀 많이 본다라는 게 롯데그룹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구구절절 상황을 나열하기보다 제가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라는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냈던지 갈등을 해결했던지 뭔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다 라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이 항목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생활 혹은 외부에서 활동할 때 자신의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적혀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작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를 드리자면 취준생분들이 딱 읽었을 때 지원자분들이 변화와 도전에 꽂히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변화와 도전? 내가 무슨 변화와 도전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지 어학 성적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내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 걸 좀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변화와 도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다라는 것이 도전이 될 수가 있겠고 사실 변화와 도전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서술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드라마틱하게 도전을 하고 내 일상을 변화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GRS 마지막 항목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 기존 업무 경험 또는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서술하시오. 15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의 제한은 없고요. 진행 과정, 결과, 어려웠던 점, 팀 프로젝트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네, 어떤 항목일까요? 이 항목 역시 경험을 묻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우선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경험, 기존의 업무 수행이라든지 프로젝트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을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어떤 문장의 시작을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로 채워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그 중에서 본인의 기여도와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지원 동기부터 입사 후 포부 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GRS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GRS에서는 역시 보시다시피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도 역량과 기여도가 중요하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 롯데 홈쇼핑의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지원 동기, 4번 입사 후 포구는 저희가 알아봤고요. 3번 가치관은 GRS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이 남았는데 확인을 해보면 롯데 홈쇼핑에서 하고 싶은 업무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성공 사례를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업무를 한 가지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성공 사례를 기술하라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 본인의 기여도라든지 본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성공 사례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목표를 수행하셨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우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무 경험을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S의 마지막 항목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직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써줄 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의 성공 사례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PD 직군이라든지 UX, IT 영업관리직에서 나는 어떤 일을 맡고 싶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주신다면 직무 분석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맡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역량이 있다. 라고 밝혀주시면서
그 역량을 발휘했었던 여러분의 성공 사례들. 성공 사례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항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직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롯데 홈쇼핑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별 안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이것은 뭐 참고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반드시 보시고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IT 직군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 롯데홈쇼핑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무별 안내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IT 직무를 보시면 직무 내용 설명되어 있고요. 필요 자질도 있고 주요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직무 내용과 필요 자질이겠죠. 아무래도 직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읽어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성공 사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 자질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면 소프트웨어의 설계 구현 및 테스트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프로그램 사용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저는 팀워크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 속에서 이 필요 역량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롯데 홈쇼핑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롯데 정보통신 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들 확인해 볼게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뭐 지원 동기, 포부 비슷하고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게 기술적인 역량을 많이 묻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롯데 정보통신이다 보니 그냥 역량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기술과 지식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게 스펙에 많이 치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스펙이 조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점은 롯데정보통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스펙 태클이라고 해서 스펙 터클이 아니라 스펙을 태클, 스펙 태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슬로건이 적혀 있냐면 무분별한 스펙 쌓기는 그만, 오직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만 평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굉장한 포부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자격증이 얼마나 있고 어학 성적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인재의 역량만 평가하겠다라고 역량만 평가하겠다라는 단어도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조금 힘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좀 스펙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역량을 드러내 주시는데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스펙이 좀 많다라는 분들은 너무 또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내 스펙에만 나열하는 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번부터 살펴보면요. 지원 직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 혹은 직무 관련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자로 써야 하네요. 롯데정보통신까지 오니까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역량을 명시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나 직무 경험을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바로 이어서 3번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약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800자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지원 직무를 좀 먼저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약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점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성격 단점을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성격 단점이 아니라 직무적으로 있어서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을 물어봐도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요. 실패를 물어보는 거지? 왜 약점을 물어보는 거지? 롯데그룹의 인재상에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팁은 성격적 단점을 작성해 주시지 말고 직무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한 점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점, 단점 하면 너무 강하게 와닿으니까 내가 좀 부족한 점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항목 역시 너무 부담감 갖지 않고 작성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적인 약점을 쓰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강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항목인데 역량 자소서의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보유한 스킬의 활용 정도를 기재한 후 현재 관심 있는 기술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근데요, 스킬 기재 양식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쌤. 네, 드디어 이제 직무 역량을 수치로 표현해라 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꼼꼼히 안 읽어보시면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작성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력서처럼 초반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1에서 5점 중에 몇 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최고다, 마스터다, 그러면 5점. 주시면 되고 중간 정도 그러면 뭐 3점 정도 주시면 되겠죠. 점수화해서 구체적으로 상중하 스킬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커맨드 및 개발 환경은 내가 좀 잘 못 쓴다라고 하면 1점. 그러면 저는 좀 잘 사용하는데 막 엄청 잘 사용하는 건 아닌데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1점짜리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저는 일단 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는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해서 배우고 어떻게 해서 딴 자격증인데 내가 활용도가 5점이 아니라고 마스터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선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건 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해 주신 다음에 뒷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관심 있는 기술 분야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이것 역시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항목인데요. 지원 직무와 관련한 자신의 기술력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사항을 기술해 주세요. 800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내용 위주로 기입하며 본인이 공헌한 점, 사용 스킬, 지식, 문제 해결, 그리고 결과 및 성과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직무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서 봤던 항목들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은 공헌한 점, 역량과 기여도, 공헌한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잊지 마시면서 우선은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정과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거기서의 내 과제와 목표는 무엇이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해결했다. 문제 해결력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과가 좋았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결과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직무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과 역량이니까 기술력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아무래도 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정말 많으셨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칼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작성하셔서 자소서 잘 마감하시고 면접까지 가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